안녕하세요. 키보드 쇼팽입니다. 이번에는 꽤나 신상의 키보드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게 신상인지는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키보드들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지라 머릿속이 꼬여버린 지가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도 게이밍 시장에서는 요즘 래피드 트리거가 핫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처음 K70에 자석축이 장착된 키보드가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키보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타건감이기 때문에 처음 K70 맥스를 작업했을 때 그 부분이 뭔가 좀 아쉬웠습니다. 자석축은 기계식 키보드와 달리 접점부가 없어서 소음이 더 적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계식 키보드의 접점부는 소음의 억제기였습니다. 접점부가 스템을 한쪽 방향으로 밀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스템의 흔들림이 덜했던 것이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키보드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타건감이 정말 미쳤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조금 있습니다만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스위치가 K70 맥스의 것과는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윤활이 정말 잘 받는 스위치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뚜껑 치는 소리도 매우 준수하고요. 피치도 낮아서 플라스틱 하우징에서도 통울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먼저 순정 상태의 타건음부터 들어보시죠. 첫 번째 아쉬운 점은 하나의 키보드에 두 가지의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알파열축 민트색 스위치는 마그네틱 축입니다만 저 붉은색 스위치는 기계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스위치의 품질이 매우 저조합니다. 지금 커세어에서 체리 스위치를 배제하고 이 기계식 스위치로 만든 키보드를 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하시지 않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기계식 스위치가 장착된 커세어 키보드가 필요하시다 하시면 체리 스위치가 장착된 K70 RGB TKL을 구매하세요.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키캡의 색상입니다. 이건 90년대 국민학생들의 체육복 색깔인데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10,000원짜리 체육복의 색상은 고급스러운 밀키 화이트였고 그보다 많이 저렴한 5,000원짜리 체육복은 푸른빛이 도는 화이트 색상이었습니다. 이 키캡을 보자마자 이 체육복이 떠올랐습니다. 하우징하고 맞지 않는 톤의 키캡 색상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RGB를 켜놓고 사용하면 눈에 띄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플라스틱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가공하기 쉽습니다. 사출 성형이라고 해서 고온의 열로 플라스틱을 녹인 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금형에 플라스틱을 부어주기만 하면 원하는 모양의 플라스틱이 뚝딱 하고 만들어지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게이밍 키보드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고 쉽고 저렴하게 키보드 하우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죠. 하지만 모두가 아시는 플라스틱 하우징의 단점은 바로 통울림입니다. 통울림을 잡기 위해서 흡음재를 사용하는데요. 이 통울림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흡음재의 재질은 바로 실리콘 고무입니다. 이 키보드에는 기보강 흡음재와 하부 흡음재가 기본적으로 삽입되어 있는데 아주 감사하게도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타건감이 정갈해지고 통울림이 상당히 많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는 따로 공장 윤활이 거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세척할 필요 없이 윤활을 진행하였습니다. 마그네틱 스위치를 윤활할 때 기계식 키보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스템의 기둥을 윤활해 주셔야 합니다. 스위치가 눌릴 때 스템의 기둥이 하부 하우징과 닿아 있기 때문에 기둥을 윤활해 주셔야 서걱임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접점부가 없기 때문에 와블로 인한 소음을 잡는 데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상부 하우징의 레일 부분을 앞뒤로 꼼꼼하게 작업해 주셔야 와블로 인한 소음이 잡히게 됩니다. 게이밍 목적의 스위치이기 때문에
윤활제는 크라이톡스 믹스 7:3을 사용하였습니다. 커세어가 참 특이한 것이 키보드가 새로 출시될 때마다 새로운 스테비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로 통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스테빌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스테빌라이저는 품질이 꽤나 좋습니다. 철심과 스템의 유격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스테빌 교체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좋은 키보드의 타건감에는 스테빌의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틱틱거리는 철심 소리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스테빌 작업을 할 때 윤활제를 잘 도포하면 처음 며칠간은 소음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윤활제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틱틱거리는 소음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심 수평을 잡겠죠.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소음이 올라오고 또 철심 수평을 잡고 소음이 올라오고 또 철심 수평을 잡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스테빌을 교체하죠. 이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원인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스테빌 소음의 주요 원인은 철심 수평이 아니라 유격입니다. 철심의 수평이 약간 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철심과 닿는 모든 파츠들의 유격이 최대한으로 잘 잡혀 있다면 철심 소리는 나지 않고 더불어 윤활 지속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스테빌 소음의 원인은 유격 말고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나중에 스테빌만을 위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조립을 하는 과정은 매우 즐겁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보낸 매미 유충이 성충 매미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정성스럽게 작업한 키보드가 좋은 타건감, 좋은 소리를 내준다면 매일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기분이 그때마다 좋습니다. 이 키보드 조립을 완료하고 타건을 했을 때 오랜만에 키보드를 작업하고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게이밍 키보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꼭 구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커세어 키보드들은 대부분 윤활 전후의 차이가 크게 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윤활이 완료된 게이밍 키보드 기준으로 지금까지 가장 만족스러운 키보드 3손가락 안에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타건감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키보드와 비교를 하더라도 절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단점 2가지가 거슬리지 않는다면 구매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베놈 60H2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